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한 업무상은 조금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고, 또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도로과 소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자, 우리 요 추가 질의 하실 그때 오경 의원님이 조금 하신다 그랬죠? 예, 의원님 좀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도로과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많이 드릴 정도로 사실 좀 집중화 많이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분한 질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들과 이제 본의원을 비롯한 좀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의원은 이제 어떠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해야지만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국도 2호선 그러면 향후의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가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신흥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 구간 연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진주시에서는 2018년 7월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때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터널 300m를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업 지시서에는 120m 터널로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노선 확정 전에 보상금이 조기 집행됐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계 용역 전 이제 노선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는 이제 편입 지주들에게 2020년 10월 보상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4월에 보상금 일부가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8개 필지에 12억 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시 계약 설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계약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갈 때는 왕복 이제 편도로 치면은 2차선인 도로가 가서 나중에는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도로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해소를 시키기 위한 역할이라면 오히려 2차선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오히려 병목 구간이 발생할 수 있도록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리도 203호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안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봤을 때 203호선을 물리려면 우리가 은하수 초등학교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지하도를 타고 203호선으로 꼭 갔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본의원은 이제 한 5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도로과 건은 다 동시에 질의를 하고 답변할까요? 안 그러면 끝당 할까요? 제가 볼 때 끝당이 안 나. 예,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경원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위치라든지 또 신흥구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라든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치도를 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좀 급히.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도로가 2021년 9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어 당초 노선이 변경되고 사업 구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변경 사항에 대한 결과를 해결을 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의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추진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차는 사업의 위치도, 사업 개요, 그간의 추진 상황, 도로가에서 추진한 상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사업 관련 도면과 기타 참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도입니다. 잠깐만. 지금 보이는 이 위치가 은하수 초등학교 위치이고 여기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입니다. 현재 여기가 국도 2호선 연결되는 도로이고 위원님과 5월 20일 현장 방문했을 때가 요 가장 육교입니다. 지금 현장 종점부는 리도 203호선에 대해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종점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진주 역세권에서 터널 구간을 지나 330m 정도의 일반 도로를 지나서 가장 육교 밑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25m 박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요 기존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기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농로를 이용해서 박스 안으로 가서 다시 돌아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본공사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의 노선 분리를 위해 정촌 203호선과 역세권을 연결함으로써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역할 수행과 병목 구간의 교통 체증과 교통 혼잡 구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오동과 아까 말씀드린 정촌면 하계리 일현이고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12,450원을 계획 잡고 있고 기투자는 112억 원입니다. 2023년도는 위원님들께서 30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30억 원이 확보되었고 2024년에는 본 예산과 추경 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30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투자 금액 112억 원 중에서 60억 5,100만 원은 2021년 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 금액은 한 30억 정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진행이 됩니다. 2018년 3월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4월에는 낙동강 유해환경청에서 우리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터널의 연장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016년도 그전에는 국도를 공사를 할 때는 낙남 정면과 관계없이 국도에 대해서 오픈 컷을 해서 토목 공사로 시행이 됐는데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이급 능선축 낙남 정맥에 대한 자연 생태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능선축 중심 좌우 150m는 핵심 구역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2018년 5월 본안에 대한 제출을 협의를 하였고 2018년 7월 협의 내용이 회신되었는데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좌우 150m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중로 1-155호선. 2018년 10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보상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8월 은하수 초등학교에서 과선교를 통과하는 철도 구간 때문에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철도 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철도 경단에 대한 부분을 방문을 하고 나중에 의견이 진주정촌 사천축동간 도로가 5차 국도 국지도 의견이 반영되면 가장 6교에서 접속을 가능하도록 협의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낙동강 유형 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 직원과 담당 팀장과 직원이 방문을 해서
그 낙남정맥에 대한 부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다시 우리가 그 전략 환경성 영향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할 때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의견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와 간선도로과 방문해서 직원들과 요 연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9월도 계속 그 연결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당시 2021년 8월 그 용역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터널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지만 나중에 최종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협의는 터널 300m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관계기관과 도와 진주시 많은 내용을 업무 협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계속했습니다. 2022년 7월 시에서 그 과승교에 대한 경관 심의 용역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기존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 가장 6기에 접속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2021년 9월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진주시 구간이 미반영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선형에 대한 부분이 업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9월 미반영됨으로 해서 10월부터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진주국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초에 우리 그 국도에 연결한 노선화를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기가 축봉교차로이고 여기가 은하수 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 터널 구간 300m 확보된 거에서 이렇게 국도 요선에서 램프를 해서 연결하는 방안과 이 방안에 대한 게 이제 시공이 안 되고 밑에 있는 국도 국지도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뭐 차선책으로 이안을 축봉교차로로 가는 구간 터널을 지난 구간에서 여기에서 연결될 수 없으니 축봉교차로로 가는 방안까지 2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2년 11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당초 안과 아까 이 앞번에 10월 달에 갔을 때 협의했던 요 안과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는 축봉 소루지로 가는 노선과 이쪽으로 가는 노선을 3개 노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진주시 그 도시계획과에서는 본안에 대한 걸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하수 초등학교에서 계구부를 지나고 가선교 110m를 지나서 터널 300m, 가장육교를 지나 지금 현재 리도 203호선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받고 도로과에서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4일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연장에 대한 집안조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장 노선에 대한 청량, 관계기관과 협의. 2022년 5월에 우리 진주시에서 그 터널에 대한 민원이 여기서부터 우리 도로과로 접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구는 낙동강 유행 환경청 환경평가과에 협의를 해서 터널 축소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매장문화재 추가 용역도 시행을 하였고 2022년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주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터널 300m를 그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받았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165m 정도를 축소해서 터널을 설치할 수 있으면 터널을 요구를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8월 한 달 뒤 낙동강 유형 환경청 담당 주무관과 직원 1인 2인이 우리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이 원안대로 300m를 시공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본 노선이 시도 27호선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실시계 인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2023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지 중입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2004년 11월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고 중기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는 점선은 사천에서 오는 진주정천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가 당초에는 상평교, 상평 IC 좀 그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상평 IC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2004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3년 신진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게 지금 역세권에 대한 개발 도면입니다. 거기 보면 하단부에 보시면 진주시 관내 국도대책 우회도로 정촌 호탄간 연결도로 개설을 고려한 내부 도로망 계획 수립이라는 말이 그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오는 그 지금
그 탐마트 진주 평거동 탐마트와 똑같이 광로 3-4호선 도로를 개선을 하고 이렇게 이전을 해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제5차 진주시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2011년에서 2015년에는 사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정촌 산업단지를 지나서 지금 국도 2호선에 가장육교 밑에 접속하는 걸로 2011년도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의 노선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4차 국도 국지도 계획은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면이 기존 와서 국도도에 붙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은 우리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2017년도에 그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가 개설되면서 본 노선이 가장 6기에 접속되는 걸로 해서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노선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요 도로가 여기 가장 6기에 접속을 할 수 없어 이 구간이 이렇게 연장해서 리도로 넘어온 구간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13억을 편성하고 18년 49억, 2013년 30억 편성해서 전체 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기타 순서로부터 시행을 해서 사실상 90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미반영됨으로 해서 2021년 11월 노선 연장과 동시에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60억 5,1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 금액을 제외한 전체적인 지출 금액은 3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2025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있는 노선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상평교로 연결하는 도시 진주시 도시망도가 2025 도시 때 되어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정춘에서 오는 것과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지금 현재 5차 국지도 계획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터널 부분이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횡단면도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노선이 지금 신진주 역세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방화교차로입니다. 지금 이 노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우리가 그 가장육교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오는 국도 국지도 계획이 반영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서 접속하는 구간이 지금 약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앞으로 그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여기 정보고등학교 앞입니다. 정보고등학교 앞이고 시티프라디움 여기가 그 커피숍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뭔가가 조금 찝찝하게 아직까지 다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누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그렇죠. 때문에 오경원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업 개요나 사업이 진행 사항들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좀 여쭙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국도 2호선이 향후에 이제 연결이 되는 여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터널 구간 연장은 우리도 이제 120m에서 300으로 됐지만 또 160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노선 확정 전 이제 보상금 조기 집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도 203호선으로 연결되는 때에 우리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거. 그래서 이게 연결됩니다. 1번하고 5번이. 그래서 결국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국도 2호선 리도 203호선으로 연결되고 그 도로가 어떻게 그러면 또 향후 이제 그 도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향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 같이 향후에는 국도 국지도가 연결이 되어서 온다면은 진주시에서는 가장육교에 연결해서 접속 교차로를 아까 마지막에 본 도면과 마찬가지로 램프를 형성을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 협의가 왜 먼저 진행이 되었느냐? 근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로 1-155호선을 먼저 지정 공고 결정 고시를 하고 거기에 있던 가장 6교까지는 이미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앞쪽으로 먼저 보상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선 결정을 하고 이미 되었었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연장이 뒤에 연장되어가는 800m 정도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 고시 이후에 보상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되고 나서 도로가에서 그 아무래도 우리 뭐 관내 쪽에 있는 도로 노선이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상을 가장 해소하기 위해서 터널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낙동강 유해환경청 상부기관에 대해서 허가부서에서 터널에 대한 연장 부분 연장에 대한 부분이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300m로 계속 진행이 된 거고 만약에 앞으로 또 그런 민원이 또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더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아까 그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됐을 때 병목 현상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기존 그 국도국지도가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도로 연결할 때는 이미 도시계획 도로가 중로일 때는 20m를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 모든 공사를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교통 영향 분석을 한다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그 공사가 용역이 마무리될 때는 2차선만 해도 충분히 교통량에 대한 분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금산에 보면은 갈정 구간에 청구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우리 시나 도에서는 자체 평가적으로 1차선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와 이제 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 양을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그 2차선으로 다시 변경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그 노선도 변경되고 보상회비도 지연되고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우리가 교통량을 늘려주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나중에 다시 이거 2차선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미리 저희가 그 흔히 이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사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사천에서 오시는 분들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연결이 이제 리도 203호선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사천까지 정촌까지 뭐 이렇게 뻗칠 때 그 도로 자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더 병목상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이제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다시 이제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그 진주 정촌에서 사천 죽동간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이미 올라오고 그 개설 계획이 있고 그게 이제 개설이 완료되고 나서 우리 그 도로가 연결되는 게 지금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그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도로가 국도가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신진주 역세권뿐만 아니고 다른 그 배후단지라든지 모든 그쪽에 있는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그 교통 영향 평가나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해서 도로 확장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그걸 확장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을 때 보상회비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선제적이라고 하시면 교통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진주시에서는 자체 영향평가에서는 그 도로 자체가 BC가 0.5밖에 안 나왔고요. 이 도로는 더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자체 영향평가는 그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금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은 그까지 다 4차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제 우리가 연말에도 계속 그 이 부분에 있어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회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말까지 그 이제 그 주변에 우리 그 민원인들을 포함한 진주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 가능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교통형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검토 의견으로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장생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예, 자 서정 의원님 그 18년 18년도
타당성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럼 2021년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것이 미반영이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그 타당성 용역에는 나오지 않나요, 내용이? 지금 아까 제 토론에도 설명드렸다시피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국도교통부에서는 그 진주시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다. 3차, 4차가 계속 진주시에서 저 도로 하나 하고 지편에서 문산간 국도대체 외도로 계속 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도교통부에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지금 우리가 탈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교통부까지 갈 때까지는 저 도로가 우리 도로가 거의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 추진상을 보시면 그게가 가장육교에 연결되는 걸로 그냥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미반영됨으로 해서 그게 이제 접속이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미반영됨으로써 지금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지, 일이. 네네. 그럼 뭐 이것저것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있는 게 모든 게 그것도 시발이거든. 그러면 그때 기재부에다가 우리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노력이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될 기라고 그냥 믿었다, 그죠? 아닙니다. 저 국토부에서 앞에 통과됐으니까 그쪽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이게 좀 이제 그 국도국지도 계획이 전국에서 한 400여 건이 와서 국토부에서 200여 건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몇 건이 선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우리 앞에 있는 그 실무자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게 5차 국도국지도에 집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미마정된 거지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연결한다, 이 국도 예우성과 연결한다는 이게 뭐 불법이라든지 꼭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안 된다, 불가하다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게끔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네. 만약 그리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업을 딱 종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것은 자꾸 이제 어떻게 통과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자꾸 이게 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딱 종료를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롭게 어떤 그 예산을 편성,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책 심사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불가하다 그러면 불가하다 사유를 갖다가 설명하고 이것을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잠정적으로 어떤 수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그 선택을 딱 하고 그 끝을 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불가피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좋은 경험 아닙니까, 그죠? 뭐 국지도 반영이 안 될 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딱 이렇게 되니까 그게 딱 이런 일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가 그 교통량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그 이번에 좀 좋은 교훈을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 처리하는 교훈을 좀 얻고 우리 그 의회의 예산 승인이라는 것은 정책을 승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승인받은 그 이상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딱 정리하고 새롭게 그 정책을 승인을 받아서 하라. 지금 우리 의원들은 뭐냐면 주민의 대표거든. 우리 진주 시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시민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이거거든. 근데 시민 요만큼만 하라 그랬는데 일 욕심이 많아가 집행부에서 연장해서 해버렸다.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걸 통해서 좀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조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종에는 서정임 이야기하고 아까 오경원 이야기하고 뭐 중복은 되겠지만은 또 복합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이 5차 5개년 계획 사업에 미반영되지 않을 거라고는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설사 저는 이 됐다 손 치더라도 지난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또 사천 구함에서 여기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 2021년도 발표가 반영이 됐더라도 저는 한 10년 가까이 돼야만이 그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1년도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논란거리 안 하고 지금 처음 계획대로 말고뱅 행태로 뭐 터널 길이가 300m니 뭐 145m니 그것도 있지만은도 했다고 손 칩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촌과 사천으로 나가는데 그 무슨 분산 계획에 그 큰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전역 진주 1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얹으면은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결국은 경상대학교에서 사천 가는데 정촌 모신마을 가기 전에 내려야 되고 아니면 죽봉 교차로로 내려야 되는데 거기 정촌 산단이나 우리가 사천으로 빠지는 그 우리 그 진주 시민들 근로자들하고는 무슨 교통 분산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리 가는 도로가 나는 더 시급성을 구하지 않았느냐. 전액 시비를 갖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 갖고 하니까 언제든지 빨리 교통 분산 효과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도 그 국도라는 것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금사면에서 갈등 문상 가는 거 그 정보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벌써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준공 못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는 국도가 아니죠. 그는 청고선 그 지방도죠. 그죠? 지방도, 예, 지방.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지방도로도 국가 돈이 투입되고 지방비 투입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교통 분산 목적도 있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찌 구상용으로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요. 이래 함으로써 우리가 그 설계가 추가가 되고 지적이 추가가 됐는데 가압지시스는 그럼 추가 가압지시스와 추가 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네, 그거는 2011년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 전체 노선이 변경이 되고 그 세 개 안 중에서 한 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연장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용역을 수행했던 분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00만 원 19공을 지질 조사를 했다가 13공을 줄고 사업비가 5천만 원이 가미되고 늘어나는 연장의 830m 구간에는 용역비가 정액이 되어서 용역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용역 회사와 연장에 대한 부분이 설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용역은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중에 그 용역은 일종의 구상 용역 비슷하게 뭐 다당선 조사 용역이지 지금 우리는 실실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3월 10일인가 3월 달에 저는 마무리 준공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9월 달에 이 사업이 미반영이 되니까 용역에서 4개 중에서 한 업체는 말구뱅 행태가 없는 바람에 그거는 돈 5,200만인가를 반납하라고 그 회사는 빠지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늘어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그 실체 설계 그 용역과 지적 청량을 했을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가압지시서도 새로 내렸을 거고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우리 그 과에서 주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 지출내역에 보면은 계속 저한테 좀 보면 계속 비율 신진주 역세권 국도 요성 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설계성, 안정성, 검토, 수수료, 납부소 해하고 연결도로 쭉 이리 돼 놓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약 한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9천만 원이 원래 우리 진주시 아까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요 뒤에 부분은 진주시에서 예산 승인을 처음에 할 때 뭐 13억 그 다음에 잠시만 13억 그 다음에 49억 50억 이런 식으로 해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돈이 포함이 안 됐다고 보죠.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유두리를 뿌려가지고 약 한 9천여만 원이 지금 보면 돈이 지금 나간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PPT 했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 지출됐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요약본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실시 설계라든지 그 용역비에 대한 최종 집행 금액을 말씀을 드리고 그 요약을 드린 거고 이제 국지도 5개년 계획이 미반영됨으로 해서 사업 노선이 바뀌고 IC가 형성되는 그 틀이 바뀌고 도로가 연장이 되고 리도까지 내려오면서 실시 설계에서 내용을 추구하는 과업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 과업 내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용역 기간도 6개월을 연장을 했고 과업 기간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증가되는 금액이 그 뭐 한 뭐 1억 9,500 정도 그게 늘어나 가지고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을 하고 최종 변경 금액이 1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용역비가 그게 가장 6교까지 접속될 때는 9,900만 원 정도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9억 9천. 예, 9억 9천 정도 그렇지. 용역을 하다가 그게 이제 연장이 늘어나고 그 집안공이 19공에서 13공을 줄면서 5천만 원 준 거는 성금 나갔던 걸 다시 회수를 한 거고 추가적으로 한 거는 이제 용역 과압이 늘어나면서 설계 변경한 금액이 11억 8,700만 원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한번 우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가는 과정인데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없었지만도 지금 현임 과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참체에 의해서 지금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저희들이 뭐 나중에 그 강평을 할 때 그때 또 반영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우리 대상 도로가 뭐 있습니까? 강 의원님 뭐 다른 질의할 게 있습니까? 박정규 의원님, 자 신영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신영 의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오 의원님 이야기했던 그 터널 부분하고 아까 환경성 평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찝찝해 좀 남아 있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중에 강평 시간 때 아까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예. 저희는 오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7월달에 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다시 또 의논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 이는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이 됐고 그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이제 우리 이 수요자들이 납득하실 수 있고 편리함을 더 드릴 수 있다면 시의회에서는 계속 논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쉬다 갈까요? 교통산림국 환경과고 자원순환과 2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영 뭐 땡깁니다 이거는 뭐. 예.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업무 회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추가 질의를 하실 우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판문동 어린이 교통병원입니까? 네. 거기서부터 해갖고 저쪽 진양호 능기개발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 네. 거기 자전거 도로 개설을 마쳤죠. 네, 맞췄습니다. 그게 처음에 자전거 도로 시작했던 시작했던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했던 계기가. 네. 그 계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지. 그 구간이 한 댐까지입니다. 그지? 그 밑에 오목교에서 난강댐 상부까지. 예. 그건에 한
거리사 한 202m 정도 네. 됩니다. 그 폭이 당초에 이제 한 2m 정도로 해가지고 자전거나 그 사람이 이제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주민들이 이제 좀 그걸 좀 확장을 해주면은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이제 교행하는데 좀 안전하게 교행하지 않겠나 그런 예. 확장을 시민들이 이제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 뭐 구체적으로 뭐 공문상으로 들어온 뭐 그런 건의는 아니었고요. 예. 이제 전화상으로 뭐 야, 이 참 진주시의 행정이 굉장히 좀 손빠르고 밝아졌다, 그지? 전화 한 통화의 민원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총 당초 5억을 예, 그렇죠, 그죠, 그래. 예, 예. 그래, 5억 예산을 전화 한 통화의 민원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체해가지고 그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확장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행정 서비스가 개선됐다, 뭐 시민 만족도 높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 꼭 뭐 전화상으로보다는 저희 또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고 그게 맞아 떨어졌다고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도로는 네, 수양공사로부터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넓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네, 그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환경부 당초 환경부 소유가 돼가지고 그 이제 수양공사로 지금 혹시 그거 다 하시고 난 뒤에 한번 그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예. 그 뭐 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예 저희들 뭐 계획대로는 다 예, 확장해가지고 그 안전까지 마무리된 걸로 이 그래야. 사업 추진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게 필요성이 있나, 타당성이 있나 이런 이제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사항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지금의 폭을 넓힌 부분은 급경사 구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넓혀갖고 오히려 타게끔 활성화시킬 게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은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내려와야 사고 위험성이 없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 지금 폭이 넓혀갖고 올라가는데 평지에서는 하나도 확장이 안 됐죠, 그죠? 지금 언덕배기만 지금 확장이 된 거고 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해갖고 저쪽 그 고원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뭐 확장이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구간은 지금 그 당초 수장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특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구간만 예를 들어서 그걸 두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구간만 확장이 되고 두 구간째는 확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원점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도 뭐냐면 확장을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는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 확장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판단하기로는 그 댐 위에 그 숲팽지는 이제 확장을 안 해도 크게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아니 그쪽은 아예 수장공사에서 허락을 못 하는 구간이죠. 왜 그러냐면은 댐이 들어가는 입구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냐면 폭을 넓혀 갖고 그걸 갖다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장공사에서 아예 그거는 뭐 아예 이야기도 못 꺼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제 좀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애초부터 그거는 협의가 안 됐던 내용 아닙니까? 승인을 못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은 밑에 구간만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5억이 들어갔다. 자, 총 그러면 현재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예산은 5억이었는데 네. 구간이 줄어들었으면은 금액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억 5천. 예, 현재 총 공사비가 5억 5천 정도. 5억 5천이야. 예, 예. 어떻게 또 5천만 원이 늘었습니까? 그 당초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 수장 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 그 뭡니까 안전 펜스가 당초 저희들이 1.4m를 했는데 저쪽 이제 국가기관에서 국가 중요 그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2.5m로 좀 높여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초입부에 그 당초 데크를 해서 자그 총 확장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초입부에 너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걸 좀 도로 안전을 위해서 그 한 20m 정도를 이제 포장으로 하는 예, 그런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재경비 포함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추가 5천만 원 소요돼. 정액된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온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그 이제 그 우리 유지 보수부에 이 난강댐 그 경사로 확장 사업비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유지 보수비에서 유지 보수비는 그러면은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그는 이제 토탈 뭐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시 전체 자전거도로 이제 보수하는 이거 도저히 저는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 설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구간이 짧아지는데 예산이 더 정액돼 갖고 집행이 됐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구간이 반으로 줄었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뭐 예산 집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70% 정도가 거의 뭐 적정선이다 생각하는 거고 딱 반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70% 정도면은 뭐 거의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금액을 갖다가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늘어갖고 뭐 돈을 사용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과장님 네.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관련된 뭐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5억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그 금액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정확하게 요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봤으면 하거든요. 네, 네. 그 실제 집행 금액 아니십니까? 네. 그 구체화해 가지고 네.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뭐 이 교수님 뭐 시원하게 질의하십니다. 뭐 혹시 환경관리과 더 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환과장님께서는 그 추가 질의 답변에 조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원순환과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오경원 의원이 조금 질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잠시 지금 그 때문에 자격 갖고 제가 조금 뭐 제 질의나 오경원 의원 질의나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비슷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단독 직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진주시 우리 요 작년에 진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갖고 이번에 납품을 받았다 그죠? 예. 이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 내고 한 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크게 사업이 뭐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크게 변경이 됐죠. 아니 가압치수세는 200톤이었는데 들어올 때 280톤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가업저 시방서 상에도 위원장님 그 당초의 그 용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200톤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압치수세 중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요 용역 회사에다가 또 다른 가압 지시를 내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서 200톤이 280톤으로 부풀려 올라오겠습니까? 우리가 강력화 4천원과 강력화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저 당초에 저희들이 가업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업 착수할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주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또 중간 보고를 하면은 가업 중에서 시에서 뭐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중간 보고 사항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업체하고 진주시하고도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뭐 업체하고는 당연히 뭐 소통을 했겠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그 결산할 때 과장님께서는 혹시 주민들이나 뭐 제가 조금 용어 선택은 안 맞더라도 뭐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뭐 공청회나 그런 거를 한번 거쳐봤느냐 그랬더만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했는데 가압 취소세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는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6,600만 원에 7,500만 원을 용역 금액을 가지고 6,600만 원에 낙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성급도 안 받았고 중도금도 안 받아갖고 잔금으로 납품 다 하고 받아갔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뭐 결과물을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 맞추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그분들이 무슨 돈이 그리 필요했겠어요. 두 번째, 중간 보고하고 결과 보고 최종적으로 올 때 한 6개월에서 한 5개월 걸립니다. 그죠? 예. 근데 중간 보고하고 결과 최종 보고하고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결과물에 그 자기들이 납품한 그 내용물에 보면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지만은 그 중에서 보면은 소각 방식에 대한 사항들이 그 좀 자세하게 꼭 스토커 방식이 아니더라도 뭐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플라즈마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강범위하게 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근데 말은 그래 해놨지만은 또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토커 방식을 검증된 스토커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는 그 결론점을 갖고 그 지금 결과물은 그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봐도 그렇게 돼 있지. 두 번째, 그러면은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5개월, 6개월을 꺼갖고 최종 납품서를 그 납품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찍 납품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업체가 아까 스토커 방식 말이고 다른 뭐 방식들한테도 아까 설명을 해놨다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 다른 방식에 대한 업체들하고 한번 직접 현장 방문을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내가 이 끼워 맞춰놓고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만든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 그 보고를 저는 이 타당성 한번 돈 6,600만 원 주고 했는데 제가 감히 우리 진주 시비를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은도 앞으로 이 소각장 사업은 설치는 진주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쩌면은 강력화 4천하고 강력화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나는 시장님께서 5월 20일 날 사천과 진주의 그 선통합 후 설치라고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은 좋은 뜻으로 간다면은 또 여기서 강력화 사업도 같이 넣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사천하고 진주하고 그 도시를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소강로 같은 것은 저는 우리 진주시에서 이 부분을 나는 먼저 선제적으로 저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순환과 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 도에서 온 자료에 쭉 보면은 충분히 사천시에서는 적극성이 많이 돼 있다. 우리 진주시는 좀 적극성이 좀 덜했다. 자기들은 진주시 땅을 밟지 않고 사천 곤맹면 무슨 이지? 그 지금 뭐 일명 타이 골프 연습장 쪽으로 해서 타니 골프 연습장 쪽으로 해서 오면은 진주시 땅을 한 평도 밟지 않고 들어오는 자기들은 그런 계획까지 다시 안 놨는데 우리 진주시 땅을 밟고 쓰레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진주 시민 특히 내동면 주민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그 용역 어디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이것 때문에 한번 지금 그 용역사업 집행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자원순환센터. 자, 그럼 이 용역 위치가 내동면 유술길 75번 길 6431원에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이 기본 계획을 실질적으로는 내동면 지금 현재 햇매립장 내에 할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안도 있고 사만이 있는 정촌과 사봉이 있는데 물론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하고는 소강당은 저 다르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하고 소강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자원순환센터라는 게 어차피 폐기물 처리 시설들을 집약화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뭐 소각장도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안에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부분은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래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강로는 결과적으로 나동면 현재 매립장 시설 내에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확정됐다고까지는 또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 그리 되면은 가로 뭐 정촌과 나동에 우리 이 후보지, 3후보지 정촌하고 사봉면에 그럼 또 이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원순환센터 용역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저희들 시에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뭐 선별장이라든지 또 가축분유 공공 처리 시설이라든지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 시설로 짓거나 안 그러면 또 신설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시기별로 전체 뭐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자원순환센터 조성이라는 게 아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서로 뭐 말을 핑퐁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이 자원순환센터에는 소각장에 자동차 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금 그렇게 했으면은 그럼
자동적으로 이거 여기 보면은 용역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내동면 유술길 75번 길 63일원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그러면 소강장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이거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소강로마 갈 때는 정촌에 하고 사봉에는 면적 규모 소강로마 들어가서는 면적 규모만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일단 입지 자원 소강로 관련해서 만 후보지는 돼 있죠. 예, 그쪽 부분. 그럼 그쪽에는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계획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자원순환센터를. 왜? 지금 현재 매립장 내에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조금 말을 빙빙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타동성 기본 계획을 한 번 더 추가 발주를 해갖고 한 번 더 알아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확정이 됐으면은 갈 것 같으면은 곧 좀 이 끝나고 나면은 곧 내년에 실질 설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리 빨리 2029년도까지는부터 시험 가동도 돌려야 되고 2023년도에는 그 환경부에서 페네트를 안 묻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각도적인 방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쩌면은 너무 다각적인 방향을 가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한쪽으로 지금 가는 거는 그 기울어져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은 말씀을 그래 하시면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 그 집행부에서는 이게 입지라는 게 저희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아직 좋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잠시입니다. 되는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이 안 되면 그럼 마냥 안 할 겁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못하게 못합니까? 예, 법상 원합니까? 예, 그 절차를 거쳐야만이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가 되면은 정촌에도 가서 물어볼 거고 어디고 저 나동에도 가서 그 사봉에도 가서 물어볼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물론 뭐 이제 2후보지도 있고 3후보지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게 1후보지이기 때문에 1후보지하고 우선적으로 그 타협을 협상을 해보고 그 주민들이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제2후보지나 3후보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면은 사봉이나 저 정촌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자기들이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민 여론만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양동 작동도 필요하지만도 그 어쩌면은 저는 그 좀 동교토처럼 아니습니까, 그죠? 그 풍차라 보고 창을 그 말 타고 창을 갖고 돌아가듯이 저는 직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왜 우리는 이 시간이 한정이 딱 돼 있어요. 2023년도부터 하지 않으면은 환경부에다가 페널티를 문다고 딱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마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환이 정해졌으면 일환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금 4분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 지역국 시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또 모 의원님은 자기가 그동안 출신이고 자기가 들어갔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정촌의 출신 의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님도 사봉면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나가고 입지선정을 한번 해보자 그걸 저는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쪽은 지금 전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왜 제가 가장님 그 입장을 모르겠습니까만은도 그 부분을 조금 그 양지하시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청소 관련 업체 얘기했죠. 우리 이규수 위원도 했고 저도 했죠, 그죠? 예. 청소물과 청소 그 음식 쓰레기 그 생활 폐기물 용역 업체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언제 계약을 하게 돼 있죠? 올해 하반기에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1일부터입니까? 예.
그럼 상당히 시급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 의지가 없었다. 혹시 저 회계팀에서 저 우리 회계과에서 한 우리 자원순환과 연락이 있었습니까? 네,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순환과하고 동실다발적으로 같이 안을 가지고 내랑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내랑이 아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의논할 필요가 이거 해보자 했으니까 올 연말 같으면은 상당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서 저 구역 관련해가 용역준 등 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또 길게는 8개월, 10개월까지도 이렇게 용역이 진행이 돼서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마 이번 계약할 때까지는 아마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우리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년 당초 예산에 한번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용역비를 한번 올려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이 이야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25년도에 새로운 또 이 2024년도 말부터 해가고 2025년도 1월 달부터 새로운 또 이게 계약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개 있습니다. 보통 우리 1년 계약합니까? 2년 계약합니까? 3년 계약합니까? 아마 2년 계약하는 걸로. 그럼 이번에는요 1년 계약해야 돼요.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하든지 추경부터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용역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1년짜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 봅니다. 저는 또 2년 또 해갖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그걸 준다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생활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그분들이 먼저 하시라는 거죠. 용역 다시 줄 때까지. 그리고 뭐입니까? 가로 청소? 네, 가로 청소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게 그 용역이 그리 크게 우리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가로 청소 부분만 별도로 이제 떼서 계약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뭐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 관련 직원분들 얘기가 그 업무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가로 청소하는 업체하고 또 그 뭐 종이 그 종량제 봉투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재활용 봉투 수거하는 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게 영역 그 자기들이 그게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그죠? 책임을 미룰 수 예. 있는 소지가 뭐 또 어떤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이제 채워야 되는데 이건 가로 청소 부분이다, 뭐 종량제 봉투 부분이다 이런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가 좀 많지 않겠느냐 업체 입장에서 자, 보더라도 업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오늘 그렇게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음식 그 종량제 봉투에서 했는데 여기까지는 종량제 봉투에서 그 가져가야 될 건데 가로 청소하시고 이 내 업무가 아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업무가 아닌데 이걸 갖다가 자기는 놔두고 갔었다. 에어컨 업체에서 만약 에어컨 업체에서 그 기획에어컨은 그 근로자에게 니와 안에 그거 안 쳐갖고 직계약에서 민원이 들어놓고면은 같은 회사니까 A 업체에서는 기획에어컨 근로자를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로 기획에어컨은 근로자는 같은 A 업체 소속이니까 A 업체에서 그 생활 폐기물이나 그 종량제 봉투 가져가는 걸 좀 옆에 하더라도 싹 깨끗이 청소해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로 청소 하는 그 기획에어컨 근로자는 지 업무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나요? 그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져가야 될 건데 그냥 우리 보면 쓰레기 차에다 툭툭 던져 가버리잖아요. 그런 아까 분명히 저도 그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가 다르면은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업체에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어줄 이유는 없다 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첫 술에 배 안 부리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니십니까? 좋은 안이 안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당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조금 가신 것 같아요. 그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했던 그 답이고 그걸 안을 못 해주지만 그 저는 제가 그걸 해줘라고 소리가 아니에요. 이는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청소 용역업체 그 4개에 대해서 솔직히 해서 그 독가점 아니냐. 이는 제뿐만 아니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시면은 도리어 진주시가 어리고 청소 대행업체가 가베도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5개, 6개를 하자. 네, 여러 가지 뭐 예. 방안을 해가지고 뭐 좋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검토를 들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똑같은 게거든요. A 회사가 작년 8월 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치 이거 못 내리고 가진금으로 갔다고 가태로 갔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 9,710만 원 예, 맞나요? 9,700, 제가 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아니십니까? 계속 그럼 우리 해봤자 절대로 우리한테 징계 내릴 수 없다. 우리 가진금 주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체가 그 후보군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약을 할 때도 충분하게 아니십니까? 90, 뭐 2, 3%, 5, 6% 그렇게 동일하게 안 나오고요. 우리가 87.5%가 네, 87. 87.5%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수의계획이었습니다. 수의계획에서 87.5%에서 그 근접해서 주니까 감사원에 지적받은 상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계과에서 그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도리어 이 수의계획이라고는 좋은 제도에서 우리 진주시 예산을 돈을 몇십억을 남길 수 있는데도 감사원에서 그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업체 4개, 구역 4개, 이거 아니다. 구역을 줄이든지 업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그건 지금이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형태를 주는 거는 우리 진주시 지금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해서 지금 이제 저는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번에 뭐 예산을 내년에 달라고 그 용역한다고 하면 예산 안 줄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래 된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2년짜리 해서는 안 돼요. 1년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왜? 작년에도 이야기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A 환경에서도 사건이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 그쪽에서 여러 가지 보면 그 환경회사에서는 죄를 미워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입찰 업체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입찰 조건 자체를 갖다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그죠? 지금 뭐냐면은 그 5년 이상 아니십니까? 영업을 한 업체만 지금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걸 완화를 하려고 하면은 조례 개정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저희들 뭐 업체 금액의 그 참가에 한 거는 조례 개정보다도 도에 그 건설 엔지니어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은 5년 이상 그 이렇게 영업을 했던 그 신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조례에는 안 아닙니다. 돼 계약법 있습니다. 선고돼 있습니다. 계약법상 그돼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법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도에 아마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자체. 일단 우선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네. 그리고 조례를 뭐 이렇게 개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가 그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구역을 나누는 걸 뭐 4개에서 뭐 6개를 나누든 5개를 나누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례에 근거해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네. 수정이 돼야 되니까 조례 네. 수정이 돼야 되니까 예. 그 절차를 좀 먼저 밟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중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세부 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만약에 조례를 내려서 저희를 개정하기 좀 힘든 상황 같으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역할을 갖다 정확하게 뭐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 하고 저희 소확정 이야기 또 나왔는데 자 우리가 그 아직 입지 선정은 안 됐다 그죠? 후보지까지만 돼 있고 지금 그렇죠.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장소를 정할 때 장소에 따라서 이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식이 지금 뭐 스토크 방식이라든지 열 병합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내의 소각장을 파악을 해보면은 한 16군데 정도가 있는데 네. 한 14군데 정도가 전부 뭐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이게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물론 뭐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1후보지로 선택하는 뭐 내동면이 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전기만 생산을 한다 하면은 관계 없지만은 만약에 열 병합 방식이고 스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스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공단 쪽으로 이걸 플랜트를 통해 갖고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저 스토커 방식 자체도 그 스팀이 자 발생을 할 수 무슨 있고 이야기냐면은 열 병합 방식으로 가가지고 스팀을 갖다가 생산하는 걸 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은 그 스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플랜트를 통해 갖고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플랜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촌으로 가든지 pen구동으로 오든지 이렇게 뽑아냈을 경우에 그 플랜트 비용이 엄청나게 가다하게 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그 방식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맞지 않다라는 예.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봉에 만약에 이게 그 일병합 방식이 되었다. 근데 사봉은 어쨌든 공단만 이렇게 그 우리가 스팀을 공급해줘도 충분히 수요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 방식도 지금 그 적용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 소각이나 뭐 열분해 방식에서 나오는 그 자원 열이나 뭐 스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위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냐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소 선택할 때 방식도 같이 확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소는 내동이 되었던 사봉이 되었던 어느 장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다는 그 이야기는 방식 자체도 결정이 되었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정은 안 그렇지는 짓지만 않습니다. 아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게 도내에 지금 16군데 중에서 14군데가 스토커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14군데라는 게 위치가 어떻게 환경이 똑같지는 않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스토커 방식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기 생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스토커 방식은 아니, 어느 스토커 방식도 전기 생산만 주가 아니고 아니.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가 이웃에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그 활용하겠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활용하겠죠, 그런 그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식 자체가 그 어느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 그게 방식이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내포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깨놓고 얘기했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동에 가면은 그러면은 열 병합 방식으로 갈 겁니까? 스토커 방식으로 갈 겁니까?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은 이게 맞을 겁니다. 장소가 확정될 때 방식도 어느 정도 아니습니까? 윤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거 의논해 가지고 같이 결정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방식 결정할 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지우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가해도 안 그럴까요? 잠시만요. 이교수 의원님. 예. 똑같은 말인데 지금 핑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타당성 용역을 새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이유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내용 없어요.
그 우리 쓰레기 소각장 그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봐줬었을 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기수 의원님께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한 게 제가 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리 되면은 먼저 장소는 차치하고라도 입지 선정 장소 차치하고라도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각 업체들을 이렇게 해야 되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방식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분들을 불러놓고 한번 뭐 공청회를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입장, 우리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물론 단점 이야기 안 하겠죠. 그거를 들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는 무조건 그 지평보서 결정지모 우리 진주 시민들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어떤 방식을 선정을 한다는 거는 그 처리 운영하는 데서 이점이 있는 걸 취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래 그걸 취득이 있다는 소리는 그 처리하는 곳이 우리 진주시잖아요. 예. 그럼 진주시에서는 지금 진주시에 이득이 되는 방식을 타당성 용량 조사 결과에서 나왔는 게 스토커 방식이라는 거지. 이게 뭐 그 위치가 사봉이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일본의 이야기하지 방식으로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럼 이거 아니. 어쩌면은 내년에 그 업체를 제가 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를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그러면은 저 지금 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물론 그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플라즈마든 열분해든 스토크든 어떤 그런 업체 뭐 부르고 뭐 할 거 없이 그 한 대로 가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 뭘 그 하는 지금 대로? 그런 걸 실제로 운영하는 곳을 스토커 방식 하는데 가보고 자, 그 다음에 국장님 그런 그 잠시만요. 운영하는데 가보고 과연 그게 그렇게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지. 자, 국장님, 예. 이거는 2022년부터 해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그러니까 방식들을 그 비교 견학을 통해 가지고 예. 그 나름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확인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거제가 지금 스토커 방식이고 그다음에 양산이 뭐 비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열병합 방식이죠, 그죠? 근데 그 양산에서 이제 물론 그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은 열병합 방식을 하면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요 잦은 이제 뭐 고장이라든지 뭔가 이게 대체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열병합 방식을 선택할 때는 좀 나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제 지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제에 가서 이제 스토커 방식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태워 없애기에는 뭐 좋은데 이걸 갖다가 뭔가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태워 없애는 거 이게 좀 아깝지 않느냐 뭐 새로운 걸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요런 이제 그 생각들을 일단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천이나 그 다음에 양주나 뭐 요렇게 돌면서 또 뭐 나름 아니고 다른 방식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요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달라. 좀 뭐 그쪽에 식견이 있는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 잘 돼 있으니까 싱가포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 뭐 연수를 간다거나 뭐 이래 할 때 그래서 소각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 어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뭐 소각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도로 부분이라든지 뭐 교통체계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묶어 가지고 같이 이제 견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과장님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게 장소와 방식을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사실. 같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장소만 딱 정해놓고 나서 그 결정 내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방식이 뭐냐, 스토크냐, 열병합이냐, 뭐 프로지마 방식이냐,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장소 예를 들어서 내동을 했을 경우는 어떤 방식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좋겠고. 정춘을 했을 경우는 어떤 방식이 좋다.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방식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그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자, 이 어디가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각 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그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뭐 앞선 선진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 열거된 스토커 방식, 플라즈마 방식, 열분해 방식, 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개인 게 아니고 개인 사기업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으로 이용될 때는 이게 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례, 가장 어떤 시설이 가장 많은 사례로 해가지고 현재 통용되고 운영되어 왔는가? 그다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건 나중에 사후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제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것까지 생각 일단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옆에 열수성을 해서 할 아파트라든지 어떤 공급처가 없지 않습니까? 내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 방식으로밖에 현재는 사후 활용을 갖다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물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그 2후부지, 3후부지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1후보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갖다 통과된 걸 가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교수 의원님. 잠시만 제가 조금 이제 그 국장님의 답변에 내가 조금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안전성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우리가 2021년 8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그 폐기물 특례법이 되면서부터 2030년부터는 직밀입이 안 된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작년 2023년도에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이 타당성 영역 조사를 처음 합니다. 해가지고 올 4월 달에 이걸 용역 결과 납품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당연히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는 검증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취급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검증되어 있던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쓰고 있던 스토커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고는 결론을 짓고 가려고 하면 그런 말이 맞아요. 그러면 2021년도 8월 달 할 때 충분히 그럼 스토커 뭐 방식부터 장소는 장소지만은도 방식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자. 우리 지평부에서 우리 이교수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뭐 또 어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로 한번 그 계획을 잡고 한번 나가보시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딱 맞춰놓고 어쩔 수 없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정성이 확보된 이게 맞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그 결과물을 혹시 나왔습니까? 당연히 아직 안 나왔죠. 왜? 그 업체들은 이제는 이게 2021년도 8월 달에 이 폐기물 특례법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놓으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됐느냐? 스토커 방식만큼 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그동안 우리 스토커 방식도 참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 스토커 방식 일본서 들어왔죠. 백태년 그렇죠. 예, 일본서 들어와갖고 스토커 방식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뭐 조금은 압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소각나무 대해서는 그래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왠지 모르게 끼워 맞추고 가고 있다. 그런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그 아직 방식이든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선진지에 대한 그 견문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한번 방문해서 비교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제 일단 요 그 자원순환센터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가 주민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냐, 어떤 장소냐 이걸 정할 때 그 주민들과 이 협의해 가지고 합의 보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 소각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소각해서 그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 주위의 일대의 환경이 정화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초전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동으로 옮겨가면서 그 쓰레기를 다 싣고 갔죠, 그죠?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수영장도 생기고 거기 공원이 생겨가지고 시민들 휴식처로서 이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시를 들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는 더 쓰레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후에 나중에 이게 뭐 지금 청사진을 그려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거. 예, 그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민들께서 그 반대를 하지 않고 동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주민 설득을 하면은 분명히 주민들이 동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각장이라든지 뭐 자원순환센터를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최초의 인식 자체는 좀 해모시설이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의 그 선진지 개락이라 해가지고 많이 다녀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아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기존에 설치한 매각 매립장 그리고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 이게 설치를 할 때 뭐 진주시에서 주민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또 짓고 나서 그에 따른 악취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뭐 우리 시에 대한 좀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청사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약속 이행이라는 이 부분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게 또 예,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불신이에요.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역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양치 소년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그 자원순환센터가 들었으면은
오히려 그 일대의 환경 개선하는데 저는 뭐 일조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 쓰레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역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쓰레기가 옛날에는 해무시설이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자원 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 꼭 생각해가지고 좀 일을 추진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 서정희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 스토크 방식 그때도 스토크 방식이죠. 그 방식을 그 7개가 있다 하더라고. 7개가 거의 1,000만 그 시민이 내는 쓰레기를 7개가 커버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저 본인의 그 기억으로는 그것이 특별히 어디 그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내동처럼 이런 곳이 아니고 도시의 어떤 그 약간 그런 부분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도시에 그게 있습니다. 예. 예, 도시에 있고 또 외관은 또 막 예술적으로 쫙 꾸미가지고 어디 공원 같은 가는 느낌이고, 근데 안에 가니까 소각장 그 거대한 소각장에 막 그냥 그 쓰레기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이 앞에는 청소과 그 공무원들하고 몇 차례 갔습니다. 스토커 방식도 가보고 세일분해 방식도 가보고 또 저 경기도 인근에 가니까 그 뭐 또 뭐 에카 뭐 하는 그것도 뭐 분해 방식이 하나겠지만 그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도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그 보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방식도 괜찮구나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어떤 그야말로 어찌 보면 백년대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적 마음 완전히 개입하지 말고 다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딱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잘 판단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비교 개량을 간다든지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데는 그 인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조금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예. 그 조금 발언 잘못하신 예. 거 예, 정정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때 그 폐기물 위반 업체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면서 그 근로자분들이 집행유예라고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게 그 내용이 기소유예로 좀 고쳐서 네, 정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유예로 큰 부분을 기소유예로 이렇게 이제 정정을 발언을 고쳤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어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 사업소, 매립장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18개가 소와 10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지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장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 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과 이율의 가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불충분한 설명 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 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문제에 대해 상습 장기 주차 금지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고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강구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납금 징수 노력은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정성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당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배후 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및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 투자 활성화와 지역 성장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와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대행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도 철저한 대비 및 노력을 요청드리며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우발 부채 사항에 따라 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인 것만큼 우발 부채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남북 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 문제 등의 여러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주시의 도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주 역세권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결석 사업의 경우 정촌산업단지 및 사천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주 사천 간 신설되는 국도 건설의 선제적 조치를 추진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터널 길이, 도로 노선 등의 설계 변경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시민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 시 절차 준수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소개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근로자 부당 임금 반환 대책에 위해서 제기한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정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신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합의,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갈등 비용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2019년 삼성교통에서 제기한 운송원가 최저 시급 미달분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버스 투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신속한 구상권 청구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의 공무원 여러분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적되거나 건의된 건수는 총 71건으로 시정조치사항은 없고 처리사항은 6건, 건의사항은 65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해물을 확인해 보시고 업무사항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같이 논의됐던 부분에 뭐 수정할 게 없죠. 우리 다 수정했으니까, 그죠? 자, 수정할 사항 없죠? 그러면은 배부해드린 유해물대로 시정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처리 사항은 6건, 건의 사항은 65건으로 총 71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